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법적인 문제는 무조건 생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전세 사기만 6천억, 8천억이야. 알겠어? 여러분, 아무도 구원해주지 않아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지.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가잖아? 깜빵 갑니다. 국가는요, 의무를 정말 따박따박 받아가지만 여러분의 권리 보호는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여러분 어긋날 당했어. 그나마 지방이니까 경찰들이 그나마 한가하니까 도와줄지 몰라도 여러분이 강남 가가지고 어저거나 억울한 일 있죠?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는 알아서 여러분 챙기는 겁니다. 그럼 알아야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야, 법지문은. 자, 첫 번째 원리, 계약자의 원칙이에요. 사법, 개인과 개인에 관련된 법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야.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못된 짓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비례 원칙으로 제한을 해요. 자, 이게 글의 주제로서 원리로 세팅이 됐고 이게 그대로 유류분으로 나왔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이게 안 하다 와서 지금 정부 군더더기를 털어내느라 예시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거야. 자, 요즘은 대부분 노안으로 돌아가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머니가 예를 들면 어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뭐 요양소에 들어가셨어. 근데 전 재산을 거기에 기부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의무가 있고 장례 비용도 들 거고 사후 처리하려면 분명히 비용이 드는데 재산이 하나도 안 남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과연 제정신이었을지, 과연 치매는 안 왔을지, 또는 과연 저 새끼들이 사기를 친 건지 안 친 건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상속 개시 직전 후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봐. 원래 재산권은 적 있는 것처럼 계약자의 원칙, 사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문제는요. 돌아가시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져야 돼. 근데 재산권 얘한테 다 넘겨버리고 얘가 권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무만 져야 돼. 부모님 시체 수습해야 되고 장례 치러야 되는 거 의무예요. 그럼 봐. 권리는 이 새끼만 가져가고 상속인은 피해만 입잖아.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 보장이 아니라 저기 보면 2분의 1 보장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부모님이 생전하셨을 때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도 인정하지만 그게 사후에는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상속받은 사람들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비례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게 이 지문인 거고 일단 여기서 시작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이 상속 지문은 나올 거라고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이유가 이제 법률행위로서 일부 수능에 세팅이 됐고 의사표시, 합치, 일방, 상속은 일방, 증여는 합치예요. 그에 따라 권리의무 쌍이 생겨나고 이 네 개를 다뤘고 상속을 이미 다뤄놨잖아. 그리고 상속은 분명히 여러분 문제가 100% 생겨요. 보통 여러분은 상속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상속이라는 게 자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부채도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 다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찾고 연결고리 잡고 퍼즐 잡는데 그냥 일주일 통으로 써요. 잠 못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교재를 드렸잖아요. 보시면 이 흐름이에요 이제. 오케이? 이거 찾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다 뒤져봐야 되고 연결고리 잡아야 되고 키워드 잡아봐야 되고 연결이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걸 찾을 시간이 없어. 이제 내 역할이야. 내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이걸로 가름하시면 돼요. 시간 남으면 푸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안 풀 거 알아. 이 수업으로 가름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일부 법지문에서의 시사점은 뭐냐면 주제구조 빡세게 잡아라 표 처리해라. 우리나라 법구조는 대륙법 특성에 따라서 사례 근거를 바탕으로 법일 세팅을 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성문법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판례법만큼 사례 적용에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조 세팅이 된 거였고 2일 예약 지문이 굉장히 크리티컬했고 이것도 아마 만점자가 꽤 적었죠. 몇 명이었지 이게? 자, 예약 지문은요 계약이 2번 있는 거야. 본계약이 있고 본계약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 헷갈리려면 문장 구조를 빡세게 잡아줬어야 돼.
그래서 법지문이 이렇게 4가지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소재적으로는 얘를 건드린 건데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확률을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 수특에 이미 상속이 나왔고요. 올해 수특에 유류분이 또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나올 확률이 존나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 이 흐름대로 제가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언제 다 보고 있어? 물론 옛날 학생들은 다 봤어요. 이렇게 해주자는 진짜 환장해가지고 선생님 걔 땡큐 이러면서 지들이 2번, 3번 풀어봤어. 근데 올해 학생들은 공부량이 거의 진짜 3분의 1, 5분의 1이야. 야, 더 하라고 안 할게. 효율만 내. 그러면 남들 이상이야, 그냥. 어차피 안 푼다는 거 알고 제가 그냥 썰로 풀어드리는 걸로만 잘 정리하시고 잘 들어, 이제. 내용도 시험범이다. 오케이? 구조도 시험범이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발 좀 이상한 조무사들 얘기 좀 듣고 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자, 평가원에서 얘기하지. 뭐라고? 수능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이다. 수능은 EBS 연계한다. 국가 공문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나오는 거야, 정말. 특히 독서, 국어 시험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독서, 필요한 배경식 교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더 이상 여기서 이슈가 없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것도. 여러분, 이번 9월 평가원 첫 페이지를 딱 보면 평가원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가 보이죠. 첫 번째, 정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용도 있지만 내용을 담는 트림, 구조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머릿속인 배경지식 속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처리가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이게 딱 그 지문이잖아. 하나 더, 부익부 빈익빈이야. 올해 6월 평가원 지문을 딱 봐. 올해 6월 평가원 지문을 딱 보면 여러분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공부도 비익부 빈익분이야. 여러분이 고1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나지만 고3 되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메꾸세요. 제가 그래프 기울기는 바꿔놓을 테니까. 자, 다시 이지훈 얘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잡았으면 이게 빡세게 잡혔어야 되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에어컨 2도만 높일게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보량을 적게 준 이유는 여러분에게 시간 여유를 줌으로써 이 구조도까지도 요구한 거라고 보이는 이유가 조금 있다가 과학기술 지문도 풀 텐데 그거는 마지막 문제가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요. 그 이유는 경우의 수기 때문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여러분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요. 생물 선택하는 학생들이 유전을 뒤지기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야. 좀 이따 설명할까 그것도. 자, 다시. 글의 주제는 유류분이에요. 자, 그럼 유류분이 왜 주제가 되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어. 자, 재산권은 당연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문제는 무상처분 같이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하지 일방적으로 기부 같은 게 보통 보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상속 직전에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막 진짜 노안으로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심증은 가는데 입증을 못하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걸로 있는 거고 정리하면 상속 개시 이전에는 아무렇게 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보통 비슷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유는 무상처분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그러면 그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상속을 하는 거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상속을 하는 거야. 문제는 권리는 얘가 다 가져가 버리면 의무밖에 안 남잖아. 권리와 의무는 항상 대응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유류분권이라는 제도가 생겼다예요. 됐습니까? 충돌 지점은 2가지야. 무상처분자, 즉 피상속인의 생전의 재산권과 사후의 상속인의 상속된 권리 의무가 충돌나는 경우. 2번째, 그 결과 권리는 없이 의무만 갖는 상속인과 권리만 갖는 무상취득자의 권리 의무 대칭 불가. 그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류분권이 세팅이 된 거고 주제구조 빡세게 잡으셨으면 이거 보입니다. 이 세팅이 있으면 보입니다. 자, 안 보였어도 이번에 쉬었기 때문에 잘 풀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시원시원 기준으로 가면 어렵게 나와서 뭐 또 한 4등급 미끄러져가지고 삼수 오수 하려고? 정신 차려 제발. 자, 계속 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문제의 원인은 무상처분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그 무상처분 행위 없다고 가정하고 상속 권리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법적인 보장되는 영역은 예를 들면 무상처분 행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의 2분의 1까지 자녀가 1명일 때 보호해주겠다. 수식 나왔구나? 그럼 얘는 설계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PS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설계 들어갈 거고요. 출제 설계. 이거 계산하는 거 두 번째 설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유류문건의 기본적인 취지, 정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럼 유류문을 반환 받아야 되겠죠? 유류문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 당연히 내가 유류문 받아야 되는 것들 중에 못 받은 부족액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중에 이미 상속받은 건 제외하고 받겠죠. 그럼 당연히 돈은 돈으로 받겠죠. 물건은 물건으로 받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물건을 내가 써버렸거나 팔아버렸거나 했으면 줄 수가 없잖아. 따라서 물건을 줄 수 없을 때는 돈으로 산정해서 주는 거고 합의를 하면 물건이든 돈이든 할 수 있다. 원칙은 원래 재산대로 주는 거예요. 문제는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차가 2천만 원인데 내가 유류분 부족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만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럼 차 반띵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비율 지분만큼 주겠다예요. 즉 지문에는 명시되지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이 물건가액보다 커버린 물건 가져가 버리면 끝인 거야. 그런데 물건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비율 지분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시가 변동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기본적으로 유류분권이 생기는 이유는 상속 때문에 생긴 거야. 상속 당시에 상속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생긴 거야. 이게 취지야.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무상취득자가 노력을 해서 재산이 증식이 됐다면 무상취득 시점으로 그건 인정을 해주겠대.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분 계산은 상속 개시 시점이다라고 세팅 정리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필기하셨어야 되고 그냥 아주 쉬운 문제 그냥 술술 보셨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하나 더 얘기할게. 이게 지금 사유재산 제도가 딱 나왔는데 이게 EBS 연기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지만 평가원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유재산 제도라는 키워드 때문에 출제 예측될 수 있는 소재들이 첫 번째, 경제에서는요, 공산주의, 자본주의예요. 자,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요, 생산수단을 소유를 하고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죠. 문제는요, 자본주의 한계 때문에 실험적 가설로 생긴 게 공산주의고 그게 약 한 80년 정도의 실험 결과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제도가 필요했던 거고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독재예요.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당 독재를 하지 않으면 계획경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야. 반면에 자본주의는요. 물론 독재인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제도를 기반하고 있죠. 사회문화도 달라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경제체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문화에서도 예를 들면 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어요. 또 얘네는 계급의식이 있죠. 자본가 계층, 노동자 계층 이렇게 계급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들이 있다. 분명히 얘를 키워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더라도 2, 3년 안에 이쪽 키워드에서 한번 건드릴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게 크리티컬하게 도움되는 시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작년 브레튼우드처럼 아니면은 그냥 올해 구평들처럼 평액에 나와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최악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거. 자, 계속해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얘는 어디서 왔다고요? 19 6월에서 왔다고. 뭐였다고? 계약자의 원칙. 그래서 대전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일단락 주제 세팅인데 그러나 라는 거는 우리 견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문제라는 거야. 무상처분 행위가 명시적이지 않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지면 자 봅시다.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 무상취득자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 번복이 된다. 아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제에 반하는 경우가 생겼겠죠. 왜 그럴까? 뒤쪽에 설명이 나오네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하게 되면 1. 사망 2. 상속이 개시되고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돼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이 개시되면 3.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유류분권이 뭔데? 여기 나오죠.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된다. 죄송해요. 피상속인이 된다.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의존된다. 지금 봐봐. 정보가
평소보다 현금 페인이 되게 많아요. 문제는 결국 얘를 줄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 사람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게 훨씬 편했다고요. 됐어? 세 사람의 관계를 도식하는 게 훨씬 편했다고. 저 줄글로 처리하는 것도 이게 훨씬 쉽잖아. 무상처분자가 무상취득자에게 무상처분 행위를 할 수 있죠. 생전에는. 돌아가셨어? 그럼 피상속인이 되고 상속이 일어나. 끝. 됐죠? 저렇게 구조 처리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이단락. 다시 글의 주제. 유류분권은 정의했어요. 뭐라고?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액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 중 전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부분 있고, 예를 들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이익 중 2분의 1이래요. 자, 수식 나왔죠? 그러면 보나마나 얘는 설계야. 잠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실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유류분권. 자, 유류분권은 주체는 누구야?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권리니까 권리 보호를 위함이겠죠? 또는 권리 보호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어디에? 여기에. 그래서 취지는 1, 2단락까지 해서 나옵니다. 특히 유류분권의 취지 2단락 끝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구조 잡기 힘들었을 텐데, 취지는 뭐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자, 첫 번째, 무상 처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주는 피상속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무상 취득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는 상속 개시가 되면 이 사람의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가요. 그러면 무상처분 행위로 인해서 무상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상속인에게 상속된 권리가 당연히 충돌이 날 수 있겠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류분권이다. 됐어요? 근데 뭐 여기다 옆에다 좁게 정리하려니까 되게 쉽지 않은데, 일단 여러분 필기 최대한 따라오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써봐야 된다니까, 수학처럼. 저쪽 필기로 가름하겠습니다. 결국 취지는 뭐다? 문제 해결이다. 어떤 문제 해결? 상속인의 권리 보호. 자, 계속 갑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들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자, 봅시다. 계속해서 그리고 계산이 나오잖아. 이런 수식 계산은 느낌 딱 잡으셔야 돼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다루면 얘는 무조건 출제 설계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제 구조 잡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문항까지 들어가기에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야. 내가 이 정도 시간을 여기다 써서 처리를 할 건지, 시간이 없으면 버릴 건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사실은 1, 2등급이 안정적으로 안 나와요. 3등급, 4등급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시도해 보십시오. 다시 갑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상속 개시 당시의 기준으로 간대요. 피상속인이 나눴던 재산의 가치 플러스 무상취득자가 가져가 버린 게 바로 기대 이익이라는 거죠. 3단락. 자, 그러면 결국 유류분을 계산하는 공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받아? 일부만 반환받는데요. 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내가 이미 상속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빼야지. 그게 뭐다? 유류분 부족액이다. 자, 첫 번째. 당연히 돈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물건인 경우에는 물건으로 받으라고요. 또
물건을 팔거나 해서 못 주면 어떻게? 돈으로 내놔가 돼야지. 또 물건 주기 힘든데 야 돈으로 주면 안 되냐? 그래 돈으로 줘.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됐죠? 사달라. 자, 문제는 물건으로 주는 경우겠죠? 왜? 물건 어떻게 반틈 잘라서 줄 수가 없잖아. 즉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 물건보다 가치가 작으면 물건 일부만 떼가야 되는데 야 타이어 3개만 떼가. 그럼 몫이 어디다 쓸 거야? 따라서 어떻게? 비율로 해결해 주겠대요. 그걸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하겠다. 됐죠? 자, 5단락. 무상처분된 물건이 시가가 변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시점은 어떻게 돼야 될까? 상속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 개시 시점이 돼야 되겠죠. 다만 무상취득자의 노력도 인정해줘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무상취득 당시로 해결해 주겠대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분 계산을 할 때는 언제라고? 상속 개시 당시가 초점이에요. 문제는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단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렇게 도식화 구조도 그려줬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캡처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실장님 저쪽 한번 여기 잠깐 10초씩 잡아주고 오세요. 필기하십시오, 여러분. 자, 바로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주제구조 이렇게 빡세게 잡히면 사실 정말 여러분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볼까요? 자, 1번 선지. 유류분권은 봐. 야, 선지 어그로 끌리지 마. 글의 주제는 유류분권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류분권에 대한 정의나 취지 같은 것 좀 생각하라니까요. 취지가 뭐야? 상속인 보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이 아닌 사람한테 왜 인정을 해줘요? 상속인 보호인데. 당연히 맞지. 주제구조 잡으라고. 이거 틀린 학생들이 2번을 못 고른 이유를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선생님, 저 말장난에 낚였어요. 아니요, 말장난 낚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용일치로 발췌독 풀다가 틀린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되게 쉬워 보이는 거야. 왜? 야, 뭐든지 지나고 나면 특정 한 단어 때문에 맞고 틀리고 하면 이해할 필요도 없이 틀렸다는 게 보이니까 쉬워 보이는 건데, 여러분, TV로 보면 내가 손흥민보다 축구 잘할 것 같은 거야. 너희 필드 나가봐. 잘하겠니? 그런 얘기예요. 실전에서 어떻게 낼 수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글의 주제인 유류분 보장 범위가 2단락 주제잖아. 얘는 1단락 주제고 2단락 주제인 당연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받을 재산의 일부, 예를 들면 2분의 1. 그리고 이미 상속을 받았으면 그걸 뺀 나머지 유류분 부족액이잖아요. 맞죠? 어떻게 일부야? 주제구조 아웃인 거야. 근데 꼭 이거를 말장난으로 틀렸다고 하는 애들은 뭐라고? 내용일치로 첫 풀다가 스텝이 꼬인 거라고요. 제발 내용일치로 풀지 마세요. 1년 수업 더 들어야 된다. 주제구조로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이제 추석 때 괜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추석 특강 안 할게. 그냥 미안해 잘못이야. 그치, 추석 때 놀아야지. 무슨 공부를 해. 사실 저는 20년 동안 추석 때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추석 특강 또는 수험생 시절에 추석이면 개꿀 4일 동안 인강을 40강씩 때려박았어. 근데 요즘 뭐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제발 좀 여러분 빨리 세상을 보세요. 큰 위기가 옵니다. 10년 안에.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11번 문제 볼게. 자, 보세요.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면 유류분권자는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게 아니라
지분만큼 받아봤지, 지분만큼. 맞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지분은 뭐야? 유류분 부족액이야. 어머나 여러분 집중 보세요. 즉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핵심 원리가 핵심 주제가 10번에 2번 선지에서 잡혔으면 여기도 바로 연결돼서 보일 거고 1번 선지에서 언급도 안 된 지분이라는 키워드가 2번 선지로 왜 이어지고 있겠어요? 더 이상 지문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다 연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잡아주시고 무상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이미 지분이 100%인 경우겠지. 유류분 부족액이 훨씬 큰 경우겠죠. 됐어? 왜 지분이 커집니까? 오케이? 더군다나 누구의 지분이 왜 커져? 아니 유류분 부족액은 누가 받는 거야? 상속인이 받는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2번은 뭐 이래도 저래도 틀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틀렸겠지만 상속인 분이고요. 하나 더. 무상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는 지분 100%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커질 지분이 어디 있어요? 주제구조 딱 야물딱지게 잡으셨으면 끝났어요. 3번 선지. 무상취득자가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돈으로 낼 수도 있다 그랬잖아. 지분이라는 개념을 못 잡은 애들은 3번을 못 푸는 거죠. 헷갈리는 거고. 지분은 물건의 일부야. 물건의 일부. 물건의 일부. 내가 받을 물건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하는 거라고. 4번 선지. 그래 정답 4번이잖아. 왜? 얘네가 합의를 하면 돈으로 줄 수 있다 그랬어. 돈이든 물건이든. 근데 물건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물건으로 주는 거.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돈으로 주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물건 받았으면 물건으로 줘야죠. 정답 4번 끝. 여러분 지금까지 3분이면 다 풀었어야 돼요. 작년, 재작년 수능 기준이면 3분 컷이에요. 이 정도면. 아시겠어요? 왜 내가 자꾸 여러분한테 이런 닥달을 하냐? 여러분 이거를 8분에 풀어도 서울대 가요. 의대 갑니다. 문제는 가서가 문제 아니야. 가서. 서울대가 만만하고 의치학대가 만만할 것 같아요. 뒤져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이 지근의 습관이 성인이 돼서 25살까지 영향을 줄 거고 그때 여러분의 취득된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평생을 결정한다니까. 그만 얘기할게. 잔소리 그만할게. 어쩌겠어. 추석날 수업하는 내 잘못이지. 자 12번 볼게요. 기억의 이유. 자 봐. 기억이 뭡니까? 유류분 취지에 맞춰서 당시 시가 기준이래. 기억의 이유. 유류분 취지. 당시 시가. 자, 유류분 취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2단락에서 나왔죠. 뭡니까? 상속인 권리보호죠. 맞죠? 두 번째는 뭘까? 상속이라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1번 선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긴 해. 근데 도대체 이거랑 이게 뭔 상관이냐고. 잘 모르겠어. 2번 선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네. 잡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2단락의 취지와 원리가 나와 있어요. 어떤 취지와 원리? 무상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왜 가정을 하냐고. 아마도 이게 문제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번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췌도 그래도 다시 한번 주제 구조를 디테일하게 잡는 거야. 주제 구조를.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무상 처분 행위 자체를 번복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리고 특히나 일단 무상 처분 행위 자체를 없다고 번복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나왔잖아.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상 처분이 없었으면 얘네가 받을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럼 구조가 잡혔잖아. 즉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권리가 생겼어요. 두 번째, 그런데 충돌이나. 왜? 지금 무상 취득자, 무상 수여자? 아니 무상
무상 누구? 죄송해요. 무상 누구? 무상 처분자. 무상 처분자가 피상속인이고, 즉 무상 처분자가 피상속이 되는 바로 그 시점, 상속 개시 시점, 이게 문제인 거잖아. 다시 봐봐. 즉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권리가 생겨났고, 그런데 무상 처분이라는 행위 때문에 생겨난 권리와 상속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 애당초 무상 처분 행위가 없다고 보겠다. 이 문제 해결은 결국 뭐예요? 무상 처분 행위 때문에 생긴 거니까 무상 처분이 없다고 보겠다잖아. 그리고 무상 처분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누구의 권리 보호인 거야? 그래,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임함이겠죠. 이러면 누가 이득이니까 상속인이 이득인 거잖아. 됐죠? 그러면 그 키워드에 가장 마땅한 키워드를 찾아보라고요. 1번 선지는 무슨 얘기야? 그러네. 유류분의 그냥 정의를 얘기한 거잖아. 또는 유류분의 산정 원리에 대한 거잖아. 3번은요. 이건 그냥 오달락에서 유류분 반환액 계산 원리잖아요. 4번은 지분에 대한 얘기잖아. 5번은 이것도 오달락에서 계산 원리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 해결이잖아. 결국에는 뭐겠어? 취지. 유류분의 취지에 가장 적절한 거. 취지에 따라서 시가 결정. 유류분의 취지는 뭡니까? 여기. 상속인의 권리 보호. 정답은 2번. 상속인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무상 처분이 없다고 보겠다. 됐어요? 주제 구조로 정확하게 원리 이해를 했으면은 왜 아닌 게 깔끔하게 툭툭툭 보이는 거지, 말장난이 아니라니까. 자꾸 내용 일치로 지문 똑바로 이해 안 하고 주제 구조 똑바로 안 잡고 가니까 말장난으로 보이는 거야. 선생님 실전에서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정한다면 여러분 하던 짓 하면 돼. 근데 하는 데까지 안 하니까 문제야. 내가 얘기했지. 4번 복습하라고. 내가 오늘 그 얘기 했냐 안 했냐? 4번 복습하라는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냐? 안 했어? 까먹을까 봐 지금 얘기할게. 흐름 깨지만. 잘 들어. 이건 좀 이따 풀 거야. 좀 이따 풀 거야. 쉬는 시간 주고.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갈 건데. 자, 아니, 자, 신단 얘기가 나오면 씨발 갑자기 자던 눈이 깨지지. 야, 진짜 좀 보자. 영상 좀 잠깐 저쪽으로 돌려봐. 애들 카톡 보면 안 되니까. 얘랑 이게 올해 학생들이 작년 학생들 대비 좀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인데 뭐 그런 건 나 모르겠고, 나 어쨌든 나는 좀 답답해.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제발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다시 오세요. 자, 잘 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4개 뽑았대잖아. 4번. 얘가 나랑 되게 비슷하게 공부를 하네요.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 자, 제 썰을 한번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고3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고2 9월. 자, 봅시다, 여러분. 13번 문제. 자, 이제 여러분 여기 구조도 많이 진짜 이거 여러분 실전에서 연습되면요. 3분에서 5분이요. 진짜 길어봐요. 5분이고 3분 이내예요. 여기 필요한 것만 가져와도 돼. 자, 일단은 정리하면 문제 상황에서는요. 지금 갑이 무상처분자였고 을은 무상취득자고 병이 상속인이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쓰는 공식은 딱 이거 하나야. 쓰는 공식은 이거 하나는 아니고 쓰는 공식 첫 번째. 일단 유류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류분 계산 어떻게 한다? 무상처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 재산 플러스 무상취득 재산의 2분의 1이라고. 유류분 부족액은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에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1번 선지부터 볼 거야. 자, 봅시다. 자, 을의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계산 시점은 전부 다 뭐니? 상속 개시 시점이죠. 그럼 그때 A는 얼마입니까?
A는 얼마야 그때? 700. 그 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100 곱하기 2분의 1. 이게 유류분이죠. 유류분 얼마? 400 나왔죠. 됐어? 그럼 자, 유류분 중에서 이미 지금 B는 가지고 있었잖아, 부모님이. B는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류분 400 마이너스 100. 즉 300이 유류분 부족액 되겠죠. 자, 결국에는 뭐니? 계산을 이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문제는. 최소 3분에서 5분이라는 게 그 얘기야. 발췌도로 비벼서 5분의 1 확률로 풀어서 제발 좀 좋아할 게 아니라고.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첫 번째, 유류분 계산해라. 유류분 부족액 계산해라. 나왔죠, 그러면? 공식은 2번 들어가죠. 일단은 무상취득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이익, 상속 기대 이익, 거기에 2분의 1. 그럼 유류분은 400. 그리고 다시 내가 받을 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유류분 부족액인 300. 됐습니까? 자, 2번 선지 볼게요. 자, 여전히 노력이 없는 상황이야.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경우죠. 그럼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되는데 300만큼 받을 수 있잖아. 자, 그럼 봐봐. 지분의 시점은 언제라고요? 상속 개시 시점이야. 자, 5달러기 S3였어, 얘는. 노력 없다, 5달러기 S1이었어. 따라서 700분의 300이니까 7분의 3 맞죠? 됐습니까? 자, 2번 선지는 지분 계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봐. 유류분에 대한 정의와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에 대한 정의와 유류분 부족액. 두 번째는요. 지분. 두 번째는요. 지분. 주제 구조 흐름 잡아서 그대로 공식까지 낸 거예요, 여기서. 자, 3번 선지.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S2죠. 5달러게 노력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상승분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무상취득 시점이죠. 그럼 계산 다시 해야 되겠네요. A는 얼마? 300. B는 얼마? 100. 거기에 2분의 1이니까 얼마? 200. 근데 200 중에 유류분 부족이 200 중에 이미 100은 받았으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100 나오겠죠. 됐습니까? 봐봐. 경우 수잖아, 벌써. 그러니까 지금 출제진으로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약간 수학적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게, 이 문제도 지금 경우의 수잖아요. 노력이 있냐 없냐로 쪼개가지고. 이 문제 완전 100% 경우의 수야. 나중에 좀 이따 풀 거예요. 4번 선지 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자, 노력 상승자 3번하고 똑같은 경우죠. 유류분 반환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지분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의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 무엇이든지 간에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주제 구조를 이렇게 발췌도로 다시 한번 특정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라고요? 100이라고, 100. 됐어? 그런데 이 지분의 산정 시점은 언제라고요? 지분의 산정 시점은 언제라고? 상속 개시 시점이라고. S3. 그럼 700분의 100이니까 7분의 1이겠죠? 정답은 4번. 됐습니까? 이거 발췌도로 죽어도 못 풀어. 명확하게 주제구조 빡세게 나왔어야, 계산까지 나왔어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최소한 3분에서 5분이야. 그러니까 버리고 다른 데서 점수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피지컬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정도 난이도잖아. 이 고수간반에서 3월 이후에 다룬 모든 지문보다 얘가 쉬워요. 제발. 제발 복습 잘해서 따라오면은 이 정도는 그냥 갑니다. 되셨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